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TV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계약입니다. 집마다 계약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보통 짧게는 1년 혹은 2년이나 4년 등 집 계약을 맺곤 합니다. 때론 집주인이 되기도 하고 세입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크게 달라지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는 4월 3일부터 세입자, 집주인 모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제도를 확대 및 개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의 입장이 될 때도 있고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임대인의 입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오늘 내용은 꼭 미리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확인하는 이유는 내가 지불한 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 후 온전하게 잘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세입자에게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잘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등기부 등본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기에 앞서 누구든 한 번쯤 꼭 확인해보는 서류가 등기부 등본인데요. 등기부 등본상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 체크한 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판단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주가 나와 계약을 진행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신분증 등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신분증 진위 여부도 확인하는 과정을 권장합니다. 최근 신분증을 위조하여 진짜 집주인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가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제3자에게 절대 입금하지 마시고 계약을 진행한 소유주에게 입금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등기부 등본 관련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류가 등기부 등본인데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근저당을 말소했다는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부에 근저당이 말소되었고 그 후 깨끗하게 근저당이 없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한 세입자가 추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것인데요. 등기부 등본상의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말소 여부만 확인하지 마시고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은 대출금 전액 상환 영수증을 한 번 더 요청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4월 3일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만에 하나 살던 집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서는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 지방세가 없는지 확인하려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임차인이 입는 전세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다가오는 4월부터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개선합니다.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납국세 열람 신청할 수 있는 장소도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관한 세무서에서만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평일에 직장 생활을 하는 임차인은 시간을 내서 건물 소재지에 관한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세무서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이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 이외에 오남용, 유포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미납국세를 현장에서만 열람 가능하게 합니다. 교부, 복사, 촬영 등은 불가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방문하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국세 관련된 정보는 4월 3일부터 열람 가능하고 지방세는 4월 1일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서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4월부터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미납된 국세, 지방세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 및 개선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과 앞으로는 주택 소재가 아니라 전국 세무서 및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 해당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